네, 이번에는 그 바이든 정부의 그 핵무기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9월 20일이죠. 미국 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핵무기 전략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The committee meets today to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쿠바 사태 이후에 핵전쟁 위험이 최고조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상원 군사위원회 참석자들은 이제 최근의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발생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에서도 어,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북의 핵무장, 이란의 핵개발 등으로 인해서 핵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전쟁으로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하는 운명의 날 시계가 있는데 그날 운명의 날 핵전쟁으로 인해 지구 멸망이 남은 시간이 앞으로 100초뿐이다. 이렇게 냉전이 붕괴됐을 때는 12분이 남았는데요. 이제는 100초뿐이다. 왜냐하면 전면적인 대규모의 핵전쟁은 작게는 수백 발, 많게는 이제 수천 발의 핵 무기를 주고받기 때문에 핵전쟁으로부터 직접 피해와 그다음에 핵 구름으로 인해서 지구가 태양 햇빛을 차단받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인류가 굶어 죽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핵무기 전략은 2010년에 같은 이제 민주당 오바마 정부 때 발표한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 의하면 NPR이라고 하는데요. 핵무기 공격 대상으로 이제 그 핵무장국가는 당연하고 그다음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이란과 같은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이한 거는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재래식 전면전, 미국에 대한 대량 살상 무기를 했을 때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이 특색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재래식 전쟁에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최근에 핵무기 전략에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냉전 시기에는 이제 그 재래식 전면전으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냉전 이후에는 이제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 보유국에 대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천명해 왔는데요. 지금의 이제 재래식 전면전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과거보다 미국이 더 공격적인 핵무기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 후에 보통 2년 안에 이제 국가안보 전략 NSS를 발표를 하고 이제 핵무기 전략 NPR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비공개본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개본이 이제 두 개로 나눠주는데 이제 공개본을 발표합니다. 미국이 이러한 전략을 발표하는 것은 가상 적국인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어, 경고를 한 한편 동맹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나 또한 이제 국가 안보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핵무기 전략 중에 비공개용 핵무기 전략은 이미 완성했다고 합니다. 공개본은 아직 완성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가안보 전략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용을 향후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잠수함 발사 크루저 핵미사일 개발 사업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과 소련 간의 핵무기 협정을 이어받았는데 현재 에, 유효한 핵무기 협정은 이제 뉴스타트 협정입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장거리 핵미사일 그다음에 전략 핵무기만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중장거리라든지 전술 핵무기는 통제하지 않아 그런 걸 통제하는 협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이 협정에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는 이제 핵탄두는 1,500개 발사대
발사대라 하면 이제 그 고정식 발사대가 있겠죠. 사일로. 그다음에 차량 이동식 발사대는 800개. 운반체는 이제 어, 뭐가 있을까요? 잠수함, 그죠? 핵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그다음에 핵 폭격기, 그다음에 미사일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체를 좀 자세히 보면 ICBM은 이제 미사일은 400기, 그다음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240기, 핵 폭격기는 이제 60개의 실전 배치 전력으로 이렇게 좀 해박해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미국과 소련 간의 중거리 미사일에 관한 협약도 있었는데 그 이미 종료됐습니다. 연장되고 있지 않다. 연장되지 않은 이유는 중국이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포함되지 않는 협약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이 중국을 핵 무기 이 협정에 집어넣는 게 향후의 미국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요. 이런 핵무기가 이제 전술 핵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자신의 본토, 워싱턴이나 모스크바를 공격하지 않고 자신의 본토는 사용하지 않고 대리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대만 전쟁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어, 무기, 이게 이제 전술 핵무기이고 전역 핵무기라는 거는 전술 핵무기보다 좀 높은 거죠. 그래서 유럽 전쟁이나 아시아 전쟁에 사용하는 거고 전술 핵무기라는 거는 이제 국주전에서 사용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전술 핵무기, 전역 핵무기를 미국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술 핵무기를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은 향후에 이 전술 핵무기와 종류와 수량 기술을 더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유럽 전쟁, 대만 전쟁과 같은 아시아 전쟁에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응하는 거. 또한 이제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음속의 5배 이상이죠. 그래서 이제 음속의 10배가, 5배 이상이자 이제 극초음속 이상인데, 혹은, 저기대 폭탄. 저기대 폭탄은 어떤 거냐면, 인공위성처럼 지구 둘레를 돌다가 갑자기 뉴욕 상공에서 수직으로 발사되는 그 탐지하기 어렵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요격할 시간 주지 않는데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적외도 폭탄에 있어서 미국이 중뢰에 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러한 미사일들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현재 미국의 전략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1960년대에 배치한 미트맨 3입니다. 당연히 인터넷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핵무기 시스템을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통령이나 부통령 등 최고 지휘부가 무력화됐을 때 핵 발사 결정 여부를 인공지능에 맡기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구의 미래를 컴퓨터에게 맡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핵무기 현황을 보게 되면요. 중국은 현재 350개의 핵탄두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제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의 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과의 핵전쟁에 대비하면서 2030년이죠. 2030년이 얼마입니까? 8년 내에 핵탄두를 1000여 개로 확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지금까지 대규모 선제 공격이 아니라 공격을 받은 후 보복하는 능력, 세컨드 스트라이크랍니다. 대규모 선제 공격은 퍼스트 스트라이크인데 보복할 능력, 세컨드 스트라이크 전략에 기초했기 때문에 300여 기 정도로 해서 핵무기를 뭐 10수개를 첫 번째 공격에서 살아남으면 그 정도 수소폭탄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도 보복 능력이 있다고 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중국은 대만 문제 때문에 미국과의 전면전을 예상하면서 이 선제 공격이 가능하도록 그 미러 수준의 핵무기 규모를 비축합니다. 선제 공격을 하려면요,
핵 무기는 내가 10방을 쏘더라도 상대방의 하나만 맞아도 안 되죠. 한 방만 맞아도 수백만 명이 죽기 때문에 핵무기의 선제 공격은 상대방의 모든 핵무기를 파괴하고 지휘부를 단 한 발로, 단 한 번으로, 퍼스트 스트라이크 단 한 번으로 하기 때문에 어, 최소 수백 발, 냉전 시대는 1800발, 1000발 이상을 동시에 쏘는 이러한 그 전쟁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제 공격을 하려면 1000여 개 이상의 핵탄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북은 현재 30개 내외 핵탄두를 갖고 있으면 매년 6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동시에 적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서 이 중러 동맹과 미국이 동시에 전쟁을 하는 시나리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악의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핵 공격을 받은 후 그 보복 능력을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핵무기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00개 정도의 핵무기 가지고는 중국과 러시아와 동시에 핵전쟁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핵탄두를 급증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이제 뉴 스타트, 그러니까 핵무기를 확대하는 걸 금지하는 게 뉴 스타트인데 2026년까지 러시아의 핵무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묶어놓고 자신은 이제 핵무기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 공장 시설이죠. 공장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이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핵무기를 양산할 체제가 돼 있고 미국은 핵무기를 양산하는 체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핵무기 양산 경쟁을 하면 미국이 불리하기 때문에 미국도 핵무기를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26년까지 만들고 나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핵무기를 증가시킬 것이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